안녕하세요.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의하면 미국 20대의 연금자산 75.4%는 TDF에 투자되었다고 해요. 또 미국인 대부분 직장인의 노후를 TDF가 책임질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연금자산 투자처로 큰 인기인 TDF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에서 100 빼기 나이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비중을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 등의 위험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라는 법칙인데요. 쉽게 말해서 올해 30살이라면 100에서 30을 뺀 투자 자산의 70%는 원금 손실 위험이 높지만 수익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예적금부터 금, 채권 등의 안전자산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가 중요해지는 60세에는 주식이나 펀드 등의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100에서 60을 뺀 40%로 줄이고 안전자산을 60%로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이에 따른 주식 비중 변화를 반영하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상품화한 것이 바로 Target Date Fund, TDF라고 합니다. 여기서 Target Date은 목표 날짜, 즉 은퇴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은퇴 시점을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이라고 해요. 앞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갔던 것처럼 TDF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즉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은 줄이고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늘리는 등 점점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DF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재밌는 개념이 바로 vintage 그리고 glide path인데요. 빈티지라고 하면은 원래 포도주, 와인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와인에서 빈티지의 정확한 뜻을 찾아봤을 때 해당 와인을 만든 포도를 수확한 해를 빈티지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TDF 상품에서는 빈티지가 투자자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 즉 목표 시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TDF 상품 이름을 보면 2025, 2030과 같이 네 자리 숫자, 즉 은퇴 연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목표 시점을 정하는 방법은 자신의 출생 연도에 60을 더해서 자신의 TDF 빈티지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1981년생처럼 60을 더해도 5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1981년에 60을 더해서 2041이 되면 2040과 2045 중에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주식 비중이 더 높은 2045를 선택하고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채권 비중이 더 높은 2040을 빈티지로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DF의 재미있는 핵심 개념이자 자산 배분 곡선이라고도 말하는 glide path인데요. 일단 glide path는 TDF 상품의 핵심 개념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채권 등의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요. 즉 은퇴 시점에 맞춘 단계적인 위험 조정 경로를 glide path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glide path가 원래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속도를 점차 낮추며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투자자가 은퇴라는 착륙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과정이 비행기의 착륙과 닮아서 투자로 빌려온 개념이라고 해요. 이렇게 TDF가 뭔지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이런 TDF 투자 방식에 반대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한 예로 예일대학 경영학과의 제임스 셰 교수님은 연구 논문에서 젊은이들은 젊을수록 주식 비중을 10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즉 젊을 때는 시간과 미래소득이라는 완충장치가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100% 주식에 투자하고 더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채권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 자산 100%를 주식에만 다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까지 아직 꽤 시간이 남아 있다면 예적금이나 채권 등의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가져가서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또 최 교수님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젊을 때 채권이나 예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기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젊을 때 채권과 예금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아직 시간과 미래소득 등의 인적 자본이 있는 젊은 층은 큰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즉, 큰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자산까지 채권을 섞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신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개인의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리 효과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 그리고 TDF는 ETF로도 요즘에는 나온다고 하는 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TDF, ETF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